저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는 무수히 많은 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 문제의 핵심은 가장 길 때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인지를 찾는 겁니다. 가장 길 때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수직일 때에서 반지름 r을 더했을 때, 그때 만나는 이 위치가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직선까지 거리가 최대인 지점이게 되고, 최소인 지점은 여기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r을 뺀 길이, 그때 만나는 점 P의 위치가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이 되는 위치예요. 그럼 거리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저 거리의 범위는 가장 짧았을 때 요 길이보다는 클 테고, 가장 길 때 이 길이보다는 짧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여기는 m은 d 플러스 d 마이너스 r,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d라고 부르는 거죠. 중심의 직선 사이 거리. d 플러스 r. 그럼 r은 알고 있는 상태니까 반지름은 루트 2입니다. d만 구하면 되겠네요. d는 저기 있는 중심 1, 마이너스 3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분모 루트 2, 분자 절대값에 1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게 8이 되죠. 그래서 2분의 8 루트 2 약분하면 4 루트 2. 그럼 4 루트에서 루트 2를 뺐으니까 3 루트 2. 4 루트에서 루트 2를 더하면 5 루트 2. 그럼 가장 길 때 5 루트 2, 이 점. 가장 짧을 때 3 루트 2. 근데 5 루트 2와 3 루트 2는 자연수는 아니죠. 이거 대략 얼마예요? 루트 18이니까 4.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루트 50이니까 7. 얼마 이렇게 될 테고. 그럼 4. 얼마와 7. 얼마 사이에 있는 그 거리의 자연수 값을 찾으려면 5, 6, 7. 답은 몇 개? 저번 수업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6개. 네. 그게 왜 6개냐면 가장 길 때가 얼마라고 그랬죠? 5루트 2예요. 근데 5루트 2는 자연수가 아니고 5루트 2가 아까 말한 7. 얼마니까 걔보다 살짝 짧은 7이 되는 위치, 자연수 7, 거리가 7 되는 위치가 이쪽으로도 하나 있어요. 그렇죠? 거리가 7 되는 위치가 이쪽으로도 하나 있어요. 2개인 거죠. 여기 하나, 이쪽으로도 하나. 아이고, 에이. 네, 거리 7 되는 위치가 이렇게 2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7도 2개, 6도 2개, 5도 2개 있죠. 총 6개가 정답이 됩니다. P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QI라고 할 때 원의 중심에서 이 사각형 PRCQ의 둘레길이를 구하랍니다. 그림을 좀 이해해 봅시다. 이 원이 누구예요? 중심이 0,3. 반지름의 제곱은 0의 제곱, 3의 제곱, 상수항 7을 뺀 값 2. 그럼 이 원의 요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반지름 제곱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원의 방정식. 그럼
중요한 건 아닌데. 아이고. 네. 좌표 축에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0,3이 꼭지점이며, 그러니까 중심이며, 반지름이 루트 2짜리인 원. 루트 2. 대략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4,-3? 아, 이게 좀 위에다 그대로 써야 되구나. 좌표를 잘못 봤네. 다시 그립시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죠? 쓸데없이. 자, 이런 원이고요. 4,-3. 여기쯤. 자, 이 점에서 이 원 쪽으로 접선을 2개 그어요. 이쪽으로 하나 긋고, 이쪽으로 하나 긋고. 자, 긋다 보니까 접점이 2개 나오죠? 여기 있는 점. P, 여기 있는 점 Q. 아닌데? R. 얘가 P고. 자, 원의 중심 여기 0,0. 아니 0,3인데 미치겠네. 아, 진짜 왜 이러실까? 아, 아침부터 정신 못 차리네. 오랜만에 어제 잠을 너무 푹 잤거든요. 너무 푹 잤더니 깨고 나도 정신 못 차리네. 0,3이라고 봅시다. 이 지점이. 네, 0,3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사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건 수직이고, 얘는 0,3이고, 여기는 4,-3이고. 자, 대략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사각형에 둘레를 구하시오인데, 둘레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변들이 있죠. 이 변의 길이 알고 있어요. 루트 2라고. 그럼 이 변의 길이도 루트 2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변의 길이를 모르네? 근데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필요한 선분이 이거네요.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 거리를 D라고 합시다. D는 16, 6의 제곱, 36, 더해서 루트 50이네요. 루트 50이 얼마죠? 응? 2루트 13. 이게 2루트 13. 이게 수직 관계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로 이 변을 구할 수 있겠죠. 2루트 13의 제곱 52에서 4를 빼면 48. 4루트 3. 네. 그럼 둘레가 다 나왔겠죠? 왜? 그냥 2를 빼야죠. 정신 나간다. 네. 그냥 2를 빼야죠. 그럼 루트 50이네요. 루트 50이니까 5루트 2. 둘레 길이는 10루트 2 플러스 뭔 소리야? 루트 2가 몇 개예요? 12개? 12루트 2. 네, 이렇게 둘레가 되겠습니다. 이게
뒤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여기 책에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선생님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원이 있고 그 원의 한 점에서 접하는 이 직선을 보통 우리는 이 직선을 보통 우리는 접선이라고 부르죠. 너무 중요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접선의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우게 될 테니까 그 여기는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부르죠. 그 접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반지름을 그으면 수직으로 만나죠. 이거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수직으로 만나는 이유는 원의 중심에서 이 원까지 끝점까지 이른 거리가 반지름이죠. 그리고 원과 관계없이 어떤 평면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 거리가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접점도 결국은 원 위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으면 반지름과 이 직선까지 거리의 가장 짧은 거리가 만들어짐에 따라 그 관계는 수직 관계가 성립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은 뭐 다른 거 위주로 많이 공부했다면 이제는 도대체 그러면 이 접선이 직선일 테니까 이 직선에 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직선이라면 분명히 관계식이 필요할 텐데 그 관계식을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를 이제 세 가지 패턴으로 공부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크게는 두 가지 패턴인데 아직은 여러분이 세 가지를 쫓겨서 배우고 있는 단계이긴 하고 첫 번째는 접점을 알고 있을 테입니다. 두 번째, 접점을 모릅니다. 근데 이 접점 모를 때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접점은 모르는데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근데 얘는 기울기도 모르고 대신에 뭐를 알고 있냐면 그 접선이 지나는 한 점. 그러니까 접점은 아니고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는데 그냥 그 접선이 지나는 어딘가에 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구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예요. 접점할 때, 접점 모르지만 기울기 할 때,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고 그냥 직선이 지나는 점 하나 할 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는 1번과 2번의 첫 번째 부분은 공식이 있어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얘네는 공식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얘예요. 얘가 이제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점의 위치가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직선의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는데 기울기도 제각각일 테고 지나는 점도 제각각일 거라 이걸 일반화 시킬 수가 없어서 공식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일반화가 돼서 공식화가 돼요. 그럼 첫 번째 접점을 알 때 얘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보통은 중심이 0,0 반지름이 R자리인 원 이렇게 쓰죠. 거기에 원 위를 지나는 접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얘를 알고 있는 겁니다. x1, y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공식은 이렇게 써져요. x제곱이 x와 x의 곱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y제곱은 y와 y의 곱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x값 두 개 중에 한 대다가 y값 두 개 중에 한 곳에다가 저기 있는 접점 좌표를 이렇게 대입합니다. x1, y1. 그럼 이게 졸지의 1차식이 되죠? 이 1차식이 직선이에요. 그 직선이 저 접선이에요. 굉장히 쉽죠? 이거는. 두 번째, 얘도 이제 공식이 있으니까. 접점을 몰라요. 근데 그 접선의 기울이는 정도를 알아.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책에 있어요? 쓸 필요 없어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은 기울기를 말하며 이 r은 당연히 이 원의 반지를 말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식에다 집어넣으면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럼 공식 모르는 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위에 썼던 1번 방식과 2번 방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부분 다 뭘로 푸냐면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와 반지름의 말이 같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통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공식은 책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잘 보시고 한 번씩 해봅시다. 얘부터. 자, 원이 있고 거기 접하는 접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3mm입니다. 원이 있고 원에 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 3짜리. x 한 칸 증가할 때 y는 3칸 증가하는 이 정도 기울기. 요런 접선. 근데 이 기울기를 알고 있잖아요. 3. 따라서 이 접선의 식은 y는 3x로 가겠죠. 기울기가 3이니까. x 앞에 계수가 기울기를 말하잖아요. 3x 플러스 마이너스 r 이원의 반지름 1 루트 m제곱 3의 제곱 플러스 1. 따라서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답이 두 개네요? 두 개겠죠. 그림 보시면 대충 눈치 채셨잖아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기울기는 동일한데 결국은 y 절편값이 y축과 만나는 위치가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접점을 알 때 접점을 지나는 접선은 한 개인데 그 외의 접선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기울기가 나와 있거나 그다음에 직선의 한 점을 지났을 때 그때는 보통 접선이 두 개씩 나온다는 거죠. 그랬고요. 여기도 한번 해보시면 뭐 거의 공식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애들 장난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중심이 0,0 반지름 2짜리 원이 있고 그 원 위에 1,1이라는 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기는 저 식에다 x에 1, y 1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되죠? 여기 1,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 점을 딱 지나는 접선은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다른 거는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접선식을 구하시오. x값 두 개를 이렇게 곱으로 표현하고 y의 제곱을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한 다음에 여기다가 1, 2를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1. 두 개진 y값 중에 하나 1. 답은 x 플러스 y 2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중요한 파트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죠. 이런 게 문제예요. 공식이 없는 애. 이렇게 중심이 0,0 반지름이 1짜리인 원. 중심이 0,0 반지름이 1짜리인 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2,0이면 대략 여기쯤에 있다고 칠게요. 2,0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접점을 몰라요. 기울기도 몰라요. 근데 원밖에 2,0이라는 점이 있답니다. 근데 그 점에서 이 원 쪽으로 접선을 긋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하나가 나타날 테고 이쪽으로도 하나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 접선 두 개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1번에 보면 접선의 방식을 구할 때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죠. 꼭 어떤 포인트를 맞추라는 건 아닌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풀이는 여기 있는 지금 문제가 원밖에 한 점을 알 뿐이지 접점을 모르는 상태인데 마치 접점을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x1, y1이라는
접점을 알고 있는 거. x1, y1 말고 a, b라고 둬도 돼. 뭐 상관없으니까요. 접점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접점 이거라면 저기 있는 저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뭘 지나가죠? 2,0이라는 점을 지나가잖아요. 이 점을. 그렇죠? 2,0을 여기다 대입해요. 근데 이거 대입할 때 조심해라. x1, y1에 대입하는 건가요? xy에 대입하는 건가요? xy에 대입해야 됩니다. 네, x1, y1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점이야, 점. xy를 대입해. 그래서 헷갈릴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a하고 b로 바꿔놓으세요. a, b. 뭐 그런 것도 포인트니까. 그럼 집어넣으면 x에다 2 집어넣으면 2x1, y에다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1. 따라서 x1의 값은 2분의 1이 돼요.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접점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y1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y1은 어떻게 구하지? x를 여기다 집어넣고, 근데 이게 x값 아까 0 되잖아. 어떻게 하지? 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이 점은 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대입이 가능해요. 원 위에 있는 점이므로 x값, y값에 x1, y1을 대입해도 저 원의 방정식 성립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x1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4분의 1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y1의 제곱은 4분의 3. 따라서 y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럼 답이 두 개라는 얘기죠. 여기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었다면 여기는 점의 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었을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뭘 찾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잖아요. 접점을 찾으라면 이렇게 찾으면 돼. 근데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x1, y1 자리 대신에다가 이 점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럼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루트 3y는 1 이거 하나, 여기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y는 1 하나, 이게 답이 두 개인 거죠. 물론 양변이 2를 곱했으면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좀 보기 좋긴 하실 텐데 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식 봅시다. 뭐 내용은 비슷하니까요. 그림은 비슷하고. 자, 이령은 아까 원이 있었고 중심이 0,0 반지름 일자리 원에 2,0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접선이 두 개 나온다는 뜻이었죠. 근데 어차피 두 개 나온 거 알고 있으니까 일단 하나만 그려놓을게요. 두 번째는 뭘 이용하냐면 이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접점으로 그 선을 반지름을 그으면 이게 수직으로 만나게 되고, 그게 달리 말하면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 D랑 반지름 R이 서로 같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접점을 모르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지나는 점 하나 정도만 알고 있지.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는데 마치 기울기를 아는 것처럼 그냥 M이라고 둡시다. 근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M이면서 뭘 지나죠? 2,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앞쪽에 여러분이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핵심이 기울기랑 점 하나 알면 항상 그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말 기억해요? y는 y 빼기 지나는 점의 y좌표, 기울기 m 가로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를 성립시켜야 되죠.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를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 D를 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점이 필요하고 원의 중심 0,0, 그 다음에 저 직선식을 방정식 형태로 mx, y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은 0. 이 D를 구해요. D는 분모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자 절대값 00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자, 이게 반지름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1과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곱하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좌변은 4m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루트 없어지면서 m제곱 플러스 1이 남죠. 이게 1로 넘어가면 3m의 제곱은 1이 되고 따라서 m의 제곱의 값은 3분의 1.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위에 좀 올릴게요. 따라서 m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직선의 방식이 나오겠죠. 그럼 m 값이 3분의 루트 3일 때 집어넣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집어넣으면 답이 이렇게 빨간색과 같은 답이 납니다. 모양이 달라 보이는데요? 이제 분모 2로 나누시고 양변을 y로 정리하시면 아마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죠. 자, 다른 방식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림은 또 그릴 필요 없이. 왜요? 네? 색깔을 구분하고 있었다고? 무슨 말이야? 방법에 대한 방법 두 가지가 나와서 파란색을 했는데 검은색을. 하나가 더 나와서? 아니, 이거는 이제 아까 접점을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답을 하나 구했듯이 얘도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답을 하나 다시 한번 구해볼 수도 있어요. y는 기울기를 안다고 치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근데 우리가 지금 반지름 알고 있거든요. 1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기울기를 안다고 치면. 근데 확실한 건 어쨌든 이 직선이 2,0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2,0을 대입해요. 0, 2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 쟤를 넘깁니다. 넘기면 2m의 값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양변을 제곱해요. 4m제곱은 m제곱 플러스 1. 넘어가면 아까랑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같은 식이 나왔죠. 이렇게.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해낼 수 있죠. 근데 선생님, 이 마지막에 쓰는 방법, 마지막은 잘 안 쓰는 게, 이게 지금은 y좌표가 0이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짝 넘어가면서 m에 대한 그냥 간단한 2차식이 나왔는데, 이게 y 값이 0이 아니게 되면 넘기면서 이게 좀 지저분해져요, 이거. 엄청 힘든 건 아니지만 좀 지저분해지면서 넘기고, 그럼 뭐 해야 되냐면, m에 대한 2차식도 있고, m에 대한 1차식도 있고, 상수항도 있다 보니까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세 번째 방식은 조금 귀찮기도 하고 가끔 좀 복잡하게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통 선생님은 2번 방법을 많이 써요. 왜냐면 앞쪽에서 우리가 계속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할 때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거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흐름을 좀 이렇게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2번을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근데 상관없으니까. 근데 접점을 구할 때는 1번이 더 낫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2번이 주로 더 많이 쓰는데 접점을 구할 때는 1번식이 훨씬 더 유리해요. 바로바로 접점이 나오거든요. 계산상. 나중에 접점을 알아야 돼. 그러면 1번식을 잘 기억했다가 1번식을 활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이런 건 했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 그리고 그 접점에서 어떤 이 원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했었잖아요. 굉장히 쉽게 이렇게. 근데 만약 이게 이렇게 중심이 0,0이 아니면 어떻게 그러면? 중심이 0,0이 아니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반지름 r의 제곱. 요 원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존재한답니다. 그럼 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이때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되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원론을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는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일이 r자리 1이었는데 그 원 위에 이런 x1, y1이 있었고 그 점을 지나는 이게 접선을 그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원이 이 자리에 안 있고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딴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동하면 이 접선은 잘 가 하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움직이겠죠. 근데 이 원이 지금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안 맞았습니까? 그럼 접선도 똑같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따라서 평행이동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x자리 대신에 x1, x-a 플러스 y1, y-b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네. 이해되셨을까요? 그냥 뭐 평행이동의 개념이겠죠. 원래 원에 붙어 있었던 접선이 원이 움직이면 원이 움직인 그 거리만큼 똑같이 접선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저기서 원래 기본형에서 만들어졌던 원의 방정식에서 만들어진 접선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좀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쓰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은 다른 점이다.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하나 필요한데 좀 이따 선생님이 문제 하나 문제 하나 그냥 가져올게요. 가져오고 그냥 제대로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는 숫자 짜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또 뭐 하나씩 숫자 짜 맞추려면 루트 값 나오고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 책에 한번 그렇게 그런 y는 일단 2x를 갈 테고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플러스 2 6 네. 동의? 빨리 해볼까요?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3루트 m제곱 플러스 1 5 걔를 이게 결국은 이건 언제 썼던 공식이냐면 이 원이 중심이 0,0 반지름이 3짜리일 때 썼던 거고 이동을 한다더라도 어차피 반지름은 안 바뀌지만 중심이 바뀌었죠. 중심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4만큼 그래서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1 y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4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도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이 평행이동했잖아. 원이 x제곱에서 이렇게 바뀐 것만큼이라는 뜻은 x로 마이너스 1만큼인데 x가 x 플러스 1로 바뀐 거면 여기는 이 직선에 있는 x도 x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는 y도 얘랑 똑같은 y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똑같이 평행이동했을 테니까. 그럼 얘를 정리하면 y는 2x 네 맞네요. 잘하셨습니다. 이건 맞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쉽다고. 이건 별로 어렵던 게 아닌데 제가 문제예요. 답 뭐예요? y는 3x 아니라고? 아니 그냥 물어본 게 부른 대로 그냥 답을 쓴 거라 나는. y는 뭐라고요? y는 마이너스 3x? 일단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동의? 너는? 지금 얘기하세요. 이양 잘못했지. 그런가? 아니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y는 3x 마이너스 5. y는 3x 마이너스 5 아니면
호준이는? 잘 안 됐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이거를 가끔 보기가 답이 안 맞는 게 있어서 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군요. 답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헷갈리다 말했던 이유가 아까 우리는 이 공식을 했었잖아요. 일단 이 원의 중심부터 찾아봅시다. 이 원의 중심은 얼마예요? 2, 마이너스 1. 반지름의 제곱은 이거 제곱 4, 이거 제곱 1 더한다면 이걸 빼게 되면 1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저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 써보면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플러스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 반지름의 제곱 10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원 위에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원 위에 5,0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 답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웠던 공식은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한 거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10.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5,0과 그럼 여기도 5,0이야? 이게 접점이 주어지게 되면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접점이 주면 공식이 있잖아. x 2개 쪼개고 y 2개 쪼갠 다음에 거기 접점에 x값, y값을 대입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원의 접점과 이 원의 접점은 다르지 않을까? 그렇지? 이거는 이동이 된 상태에서 5,이라는 점이잖아. 이런 거라는 얘기죠. 원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건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 원 위에 5,0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0,0이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점은 5,0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얼마일까 얘가? 이 점에서 이 중심에서 이 중심으로 가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가야 되죠? 그럼 여기는 이 접점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x 앞에 2를 빼고 3, y에다 1을 더하면 1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접점이 3,1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을 하는 거죠. 3x 1y 이렇게. 그럼 답은 이겁니까? 그러면 아니지. 이건 다시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어진 접선이잖아. 그럼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 그어진 접선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이 접선을 만들려면 다시 이 중심이 이 중심으로 이동한 거리 x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다가 3 가로 x 마이너스 2 플러스 y자리 대신에 y 플러스 1은 10. 얘를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답은 맞습니다. 아까 그게. 근데 선생님이 말했던 건 이런 의도긴 했었거든. 열심히 쓰는 모습 보니까 미안한데 이거 우리가 이걸로 풀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풀 거는 실제는 이렇게 풀 게 아니에요. 보신 것처럼 공식에 맞춰서 풀려면 지금 이동된 원을 다시 최초의 원, 중심이 0,0짜리 원으로 바꿔놔야 되고, 그럼 이 접점이었던 5,0도 다시 3,1로 변환이 돼야 되고, 여기를 통해서 얘를 가지고 기본형에서 공식을 유도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답을 접선식을 구하고 걔를 다시 원 접선으로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1이 왔다가 접선 구했다가 다시 1이 가서 이 접선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좀 복잡하다는 얘기죠. 귀찮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귀찮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건데 선생님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도 여러분 선배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렇게는 설명 안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교과 과정상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러면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 방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거기에 그냥 x1, y1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이게 접점이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x1 x 플러스 y1 y는 반지름 r제곱 이렇게 써줬죠. 근데 만약에 원이 이동을 해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이고 접점 좌표가 x2, y2였다고 칩시다. 쟤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라면 아까 같은 패턴대로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좀 더 쉬운 풀이는 없습니까? 그러면 쉬운 풀이는 이 흐름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흐름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이 제곱식을 두 개로 쪼갰잖아. 곱으로. 이 제곱식을 두 개 곱으로 표현해서 두 개 xy 값 중에 하나에다가 각각 이 접점을 대입했었죠. 그 흐름을 쫓아가요. 쟤를 이렇게 아이고 자리 없어서 x-a, x-a y-b, y-b 이렇게 쪼개신 다음에 두 개 x 중에 어느 한 군데에다가 접점 좌표를 대입하면 돼요. 두 개의 y 값 중에 어느 한 군데에다가 접점 y 좌표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저 흐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 방식대로. 아까 우리가 이걸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표준으로 바꿔놨었죠? x-2, x-2, y 플러스 1, y 플러스 1 10 이제 대입해요. 5,0을. 그래서 5 대입하면 3x-2 그러다 0 대입하면 1y 플러스 1 이걸 정리하면 아까 그 답이 나와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훨씬 더 간단한 방식이에요. 그럼 아까처럼 왔다 갔다 이런 짓은 안 해도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아까 나인이가 푼 방식 그런 걸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개념을 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푼 거니까. 근데 풀이 속도나 정확도나 계산의 연산에 대한 편의성을 본다면 이 노란색 풀이가 제일 일반적으로 좋은 풀이에요. 가장 간단한 풀이고.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죠. 중심이 마이너스 1,2인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 00을 대입해보면 보신 바와 같이 식이 참이되지 않죠.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원 바깥에 있는 어떤 점이, 원 안에서는 접선을 못 긋잖아. 원 안에서 어떻게 접선을 그어? 그러니까 원 바깥에 있는 어떤 점에서 접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접선을 긋죠. 근데 이제 느낌상 접선이 두 개겠구나라는 걸 감각적으로 이해하셔야 되죠. 일단 그림상 하나만 그려놓을게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때 기울기 값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때 쓰이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나인이가 풀었던 그 방법이 제일 일반적이에요.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값과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으시고 이 중심 마이너스 1,2라는 점에서 저 직선 근데 이 직선을 내가 이제 뭐를 모르는 거예요. 기울기 지나는 점은 알고 있는데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냥 m이라고 두자는 얘기죠. 그럼 0,0을 지나며 기울기 m짜리 직선. 물론 이게 다른 점에도 상관없는데 네 죄송해요. 숫자 너무 쉬워서 바꿀게요. 어차피 니네 그냥 문제 풀어야 되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바꿀게. 3,4 뭐 이런 걸로 바꿀게요. 그럼 기울기 m이면서 3,4를 지나는 직선의 식 쓰시고 그러면 y-4는 기울기 m 가로 x-3. 이제 결론은 이게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이지만 3,4라는 지나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선의 이 직선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찾기 때문에 이 직선식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해서 써줍니다.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4 이렇게 됐어요. 우리 뭐 찾고 싶은 거죠? 이 거리 찾고 싶은 겁니다. 거리 d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d는 분모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위가
절대값 마이너스 m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n이니까 마이너스 4m 여기다 2 대입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걔가 뭐랑 같다고요? 반지름. 저번에 반지름 얼마예요? 2예요. 근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아 실례가 안 된다면 얘랑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절대값 안에서 항의 부호를 모두 다 반대로 바꾸는 거는 해도 돼, 안 돼? 돼. 얘랑 얘랑 같잖아. 같잖아요. 항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도 괜찮아요. 모두 다 대신에 모두 다 반대로 바꾼다면. 그 얘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안에서 좀 다 2의 대수가 있죠. 2를 바깥으로 빼내도 괜찮습니까? 양수니까 빼내도 괜찮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2 절대값 2m 마이너스 1 이렇게 변환이 되고 이게 2가 있어요. 이게 약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일로 넘겨서 계산해 보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절대값 2m 마이너스 1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양변 제곱하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 넘어갑니다. 3m제곱 마이너스 4m 0 그럼 이게 m으로 묶이죠. m으로 묶이면 3m 마이너스 4는 0 됐어요? 따라서 m의 값은 0 또는 3분의 4 그럼 이 직선식은 m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4 이거 하나랑 m에다 이제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3분의 4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나? 3분의 4 여기다 집어넣으면 약분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림이 이렇게 왜 직선식 이렇게 나도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죠? 왜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지 봤더니 그림을 우리가 이게 대충 그려놔서 그렇지 위치에 맞게 그려보면 중심이 마이너스 1,2 여기쯤에 있어요. 마이너스 1,2 반지름이 2짜리인 원 반지름이 2짜리인 원 대충이에요 이렇게 x축에 접하죠 이게 반지름 2니까요 이게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x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근데 3,4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위치상 이게 3,4예요. 긋다 보니까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1,2에서 반지름 이만큼 위로 올라오면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1,4거든요. 정확히 x 평행한 직선이 접선으로 그려져요. 나머지 하나는 이 점을 지나며 접선을 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 답이, 얘 답이 이거인 거고, 이 답이 요거인 거예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네,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연습하기에도. 가끔 여러분, M 0 나오면, 그럼 기울기 0인 게 말이 되나? 이러는데,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위치상. 그래서 이건 뭐냐면, 네. 원 바깥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식 구할 때는 주로 이 방식을 많이 선택한다는 거죠.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말고 같습니다. 라는 걸 통해서 m에 대한 2차식을 푼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 6번. 두 점에서 2대1로 나타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를 구하랍니다. 이게 자취 방식이거든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라는 건데 점 P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잖아요. 점 P는 어딘가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그 점의 흔적을 따라 움직일 때는 그 점을 저것처럼 x, y, a, b 이런 것보다는 x, y가 더 훌륭합니다. 나중에 식 정리 따로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그러면 AP의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AP의 길이는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x끼리 뺀값의 제곱, y끼리 뺀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BP의 길이는 x끼리 뺀값의 제곱, y끼리 뺀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 비율이 2대 1이랍니다. 그럼 이게 내향외향 정리하다 보면 선분 AP의 길이는 2 곱하기 선분 BP랑 같고, 얘를 다시 정리하면 선분 AP의 제곱의 값은 4 선분 BP의 제곱과 같아져요. 그럼 AP 길이의 제곱,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얘랑 여기 4배 한식, 여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 되죠? 거기 4배예요.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4y제곱, 여기 4배 마이너스 48x, 여기 4배 플러스 144 넘깁니다. 그럼 3x제곱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54x 플러스 135 이렇게 돼요. 양면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8x 플러스 45 이렇게 되겠네요. 원이죠. x 2차, y 2차 이게 원인데, 그럼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반지름 필요하고, 일반항에서 반지름 찾으려면 중심부터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중심좌표 9,0, 반지름의 제곱은 81 마이너스 45 얼마인가요? 36? 따라서 R값은 6. 반지름 6자리에 둘레 구하는 거니까, 아이고 여기 있네요. 4번. 나 또 루트가 한참 많길래 뭐가 또 12파이 이렇게 돼요. 네, 글씨 못 알아봐요? 9,0이에요. 네, 9,0. 여기 반의 부 반대 9,0. 글씨가 이상하군요. 네. 9,0. 근데 이게 이거를